자, 페이지 16페이지. 자, 뭐 도로에도 마찬가지지 맞지? 자, 4kg, 1kg 있으면 일단 얘들 가속도 얼마고 하면 얘는 수평면이니까 중력에 의해서 얘가 뭐 받는 힘이 없잖아. 그러면 그냥 얘 무게 10N으로 전체 질량 얼마? 5kg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가속시키는 상황. 그래서 가속도는 2m per 뭐고 이거 세크 제곱이다. 찾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2 됐으니까 4kg이 2m per 세크 제곱으로 가속되려면 이쪽으로 장력 얼마 받고 8N 받고 그래서 가속된다. 넘어가자. 얘는 문제가 얘는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자. 18페이지 7번. 자, 보자. 일단은 지금 가하 그림 상태가 가만히 매달려 있는 모습이란다. 그러면 아무 힘도 안 줬을 때 가만히 매달려 있다 했으니까 얘 질량이나 얘 질량이 같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 질량 M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F라는 힘을 줘서 잡아당겨서 얘는 내리고 얘는 올려서 높이 맞추잖아. 그러면 각각의 물체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이가 같을 거니까 얼마씩 내려가면 H씩 내려가고 올라가면 거기서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 물체가 가속도, 이 물체 길이가 가속도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는 이쪽으로 힘 고려해서 한쪽이 더 크면 빼서 전체 힘이다 하고 질량 나눠서 가속도 찾잖아. 근데 mg랑 비겼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얼마 더 준 거야 그냥 F 더 준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전체 힘이 그냥 뭐 얼마야? F지 뭐 F. 그러면 전체 힘이 F고 전체 질량은 2m이니까 가속도가 2m분의 F다 되고. 그러면 가속도 2m분의 F로 두 물체는 H, 길이 H만큼 등가속도 운동한 거잖아. 그러면 두 번째 속도 아이가? 니은 속력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H만큼 가속도 요걸로 가속 운동해서 가지는 속력은 처음 정지 상태에서 가속도 A로 S만큼 이동해서 가지는 속력은 루트 EAS지. EAS가 속도 제곱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E, A, S 두 물체 모두 가속도 이걸로 H만큼 가속 운동 시켰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속도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얘가 속도다 이거지. V는 루트 M분의 HF. 마지막 디귿은 당기는 힘, 장력은 여기 장력. 질량이 M인데 가속도 2M분의 F로 가속돼야 되니까 얘가 위로 R자에 얼마 받아야 되고 2분의 F 받아야 되고 그러면 mg 받는 상황에서 장력에서 위로 2분의 F 받아야 되니까 장력은 mg 플러스 2분의 F다. 기억은 틀렸고 슬프다. 기억은 맞다 했다. 아 그렇군. 넘어가 보자. 얘로 바로 가자. 저기 20페이지에 8번. 자, 물체 또 스몰 M, 라지 M 매달고 등가속도 운동 시키는데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이야. 수평면 위에서 얘가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그 가속도로
P에서 Q까지 거리만큼 가속됐더니 얘 속도 얼마 됐대? 4V 됐단다. 4V. 자, 그리고 나서 상황을 좀 바꿨어. 근데 전체 질량은 어차피 안 바뀌었거든. 전체 질량은 안 바뀌었고 뭐만 바뀌었냐면 얘한테 왼쪽으로 힘을 4분의 1mg 더 주게 됐어요. 자, 이 4분의 1mg는 얘만 받는 건 아니야. 어차피 4분의 1mg 더 주면 얘만 느려질 거 아니잖아. 다 같이 느려질 거기 때문에 장력이 차이가 날 거야. 그러면서 알아서 똑같은 가속도로 또 맞춰준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이 세 물체가 전체 힘을 얼마 받아서 얘가 내려가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얘가 얘보다는 무거울 거 아니야. 라지 mg와 스몰 mg의 차이, 전체 힘 얼마 받아서 요거 받아서 전체 질량이 요렇게 돼서 가속도 운동하는 게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전체 힘이 요거였는데 뭐가 더 추가로 됐어? 4분의 1mg가 더 추가됐다 맞지? 근데 요게 지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추가가 됐으니까 빼지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mg 더 빼주고 전체 힘은 이렇게 바뀌었고 전체 움직이는 물체들의 질량의 합은 여전히 똑같이 요렇게 됐죠. 그러면 P에서 Q까지랑 Q에서 R까지가 서로 다른 가속도로 운동하는 물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P에서 Q 지나서 R까지 거리는 같다 했어요, 얘들끼리. 여기서 정지로 출발했는데 여기 지날 때 속도가 4V고 여기 지날 때 속도는 5V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에서 이 물체 계의 가속도의 비를 찾아야 우리가 힘의 비를 구할 거야. 가속도 비 몇 대 몇이고? 또 이거 쓰겠지 뭐. 각각의 구간에서 등가속도 운동하잖아. 그러면 각 구간에서 EAS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 될 건데 지금은 뭐가 같고 가속도 변했잖아. 지금은 얘가 같고 얘가 변하는 상황이지. 그러면 가속도의 비가 누구를 결정하는 거야? 속도 제곱 변화량의 비를 결정한다. 그러면 0에서 16V 제곱됐고 25V 제곱됐으니까 16 증가했고 9 증가했잖아. 그러면 가속도 비가 16대 9다 이거지. 자, 근데 요 각 구간에서 가속도가 어차피 전체 질량까지는 동등하잖아. 그러면 뭐만 차이 나는 거야?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이 라지 m 마이너스 4분의 5m으로 바뀌었지. 그게 16대 9가 됐다 이거 16대 9. 그러면 라지 m 마이너스 m이랑 라지 m 마이너스 4분의 5m이 16대 9다. 그래서 쭉쭉쭉 잘 풀어주면 7분의 11m 나옵니다. 달라진 게 그거밖에 없잖아. 전체 힘.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빗면 운동. 추워. 자, 빗면에서 운동은 모든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한다 맞지? 빗면에서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누구예요? 사인 세타. 자, 이 빗면은 비스듬면 돼. 자, 극단적으로 보면 세타가 0일 때는 수평면, 가속도가 없고, 세타가 90도일 때는 연직면, 가속도가 쥐고. 그래서 그 사이의 가속도를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하게 될 건데, 얘의 가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이 빗면의 기울어진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결정을 한다. 자, 그리고 항상 같은 기울어진 빗면이면 얘 질량이 m이니까 얘가 이쪽으로 자기 중력, 자기가 받는 중력에 mg 사인 세타만큼의 힘을 받는다 맞지? 그래서 가속도가 g 사인 세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같은 빗면에 질량이 다른 또 다른 물체 얘가 와도 얘는 어차피 이 빗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얼마 받게 돼 있어? 자기 중력에 사인 세타배만큼 힘을 받게 돼 있다 맞지?
그러면 질량이 2배 더 크면 힘도 2배 많이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빗면에서는 질량비가 그 경사면을 내려가려는 힘의 비를 결정하겠지. 그리고 모든 물체가 질량에 비례해서 힘을 받는 상황이니까 가속도는 다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한 빗면에서 얘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얘들 질량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 세타 값이 결정하는 값이다. 그래서 빗면, 뭐 중력받아서 운동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 맞지? 중력장, 빗면 이런 데서 운동하는 두 물체는 보통 우리가 뭐 써서 해결했노? 모든 물체가 중력장도 그렇고 중력받아서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모든 물체가 질량에 상관없이 가속도가 동일하잖아. 그럼 가속도가 동일한 두 물체의 운동은 상대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었잖아. 그래서 멀어지거나 다가가는 운동을 할 때 그 상대 속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빗면에서 보통 많이 풀었잖아, 그렇게 상대 속도. 오케이, 한번 가보자. 질량이 M이고 2M, AB, 그 다음에 BA 바꿨네. 그랬더니 가속도는 가에서 A의 가속도가 5분의 2지. 자, 일단은 A가 가속도가 5분의 2지인 거 보니까 전체 가속도가 5분의 2 지나서 이제 이쪽으로. 뭐야?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내려가려는 힘 EMG 중력 통으로 받고 얘가 내려가려는 힘은 빗면이니까 아직 몰라요. F. EMG랑 F랑 결합해서 당연히 얘는 MG보다 작은 힘이니까 EMG가 이기겠지. 그죠? 그러면 EMG 마이너스 F 요게 전체 힘이고 전체 질량은 EMM이니까 3M 나누어주면 요게 이 물체계의 가속도인데 5분의 2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찾아주니까 5분의 6, 6, 6 해서 얘가 5분의 4mg다. 그렇죠? 5분의 4mg.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빗면의 특징. 얘는 자기 중력이 얼마야? mg잖아. 그 중에서 몇 배 된 힘을 받아? 5분의 4배 된 힘을 받네. 이 빗면의 사인 값이 5분의 4배다. 5분의 4다. 알지? 자, 그러면 이 빗면은 누가 와도 자기 중력의 5분의 4배 되는 힘을 내려가려면 힘을 받는다 이거지. 그러면 EM을 이번에 요 위에 올라왔으니까 얘가 이쪽을 받는 힘 얼마예요? EMG의 5분의 4배니까 얘보다 2배잖아. 5분의 8인치 받겠다 이거지. 5분의 8인치. 그리고 얘가 내려가려는 힘은 mg고. 자, 그러면 둘이 결어서 이제 이번에는 이쪽이 이겼으니까 이쪽으로 내려갈 건데 가속도는 5분의 8mg mg의 차이를 전체 질량 3m으로 나누면 5분의 1g. 그리고 2번은 줄이 당기는 장력. 자, 여기까지. 장력은 A 가속도 확인하고 A가 질량이 M인데 가속도 5분의 1g로 올라가 있잖아. 장력 5분의 6mg. 오케이. 5분의 1mg만큼 얘보다 더 크게 받아야 되니까. 5분의 6mg. 넘어갑니다. 얘도 한번 보자. 자, 일단은 A를 손에 쥐고 버티는 모습이 그림 가. 자, 그 다음에 버티는 손을 놓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게 그림 나네. 자, F라는 힘을 줬더니 얘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 A의 무게랑 얘가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누가 이겼다? 얘가 이겼다. 얘가 얘보다 얼마만큼 더 큰 힘이다. F만큼 더 큰 힘이니까 여기서 F 주면 가만히 있었겠지. 그러면 F를 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F를 안 주니까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는 얘들 둘의 힘의 차이, 전체 힘이 얼마나 소리야? F라는 소리지 뭐, F.
요거를 이제 얘들 둘의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가속도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가하 그림에서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은 F의 3배, 3F다. 자, 여기 장력이 3F란다. 그럼 여기는 정지라서 표현하기 좋거든. 자, B가 내려가려는 힘 얼마? 장력이 3F인데 얘가 안 내려가고 가만히 정지했잖아. 그러면 얘가 내려가려는 힘이 얼마? 3F. 자, 여기가 장력이 3F면 얘가 가만히 있다라는 소리니까 3F, F 줬으니까 나머지 힘은 중력. 그래서 2F. 그러면 A 무게가 지금 2F인 상황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8분의 1주. 요거 이용해보자. 자, 얘는 질량 스몰 m이라 했고, 얘는 질량 모르니까 라지 m 줄게요. 자, 얘 무게가 2F라 했으니까, 라지 mg가 지금 2F인 상황이다. 맞죠? 자, 전체 가속도 구하자. 얘 무게, mg랑 얘 내려가려는 힘 차이가 F였잖아. 그러면 F가 지금 2분의 1 mg니까, 전체 힘은 2분의 1 라지 mg. 전체 질량은 라지 m과 스몰 m의 합. 요렇게 했더니 얘 가속도가 얼마 나왔어? 8분의 1주 나왔다. 그래서 쭉쭉쭉쭉 하니까 라지 m은 3분의 1에 그럼 마지막에 묻는 게 그림 나에서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 요거 3분의 1m 나왔으니까 굳이 빗면 갈 필요 없지 뭐. 여기 줄의 장력 그러면 3분의 1m인 얘가 가속도 위로 8분의 1주로 등가속도 운동하잖아. 그러면 얘가 위로 받아야 되는 힘 얼마? 분수라서 좀 계산이 그렇지만 3분의 m이 8분의 1주로 가속되려면 힘을 얼마밖에 만들어주면 돼? 24분의 1mg. 근데 얘 중력, 받는 중력 3분의 1mg 있잖아. 그러면 위로 받는 장력은 얘의 중력 3분의 1mg 플러스 얘가 위로 받아야 되는 ma 24분의 1mg까지 주면 되겠네. 그래서 24분의 9니까 8분의 3mg.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오케이. 9-2번.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가 그림에서 지금 상황이 정지라잖아, 정지.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랑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비겼다는 소리잖아. 자,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얘 내려가려는 중력 성분하고 얘가 내려가려는 중력 성분이겠지. 둘이 더해서 얼마 됐다? 4mg 됐으니까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는 거지. 자, 근데 그 와중에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가에서 실피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래? 3분의 10mg. 자, 실피 여기 있다, 여기. 자, 여기 장력이 3분의 10mg면 가만히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장력이 3분의 10mg인 거 보니까 이 장력이 얘 못 내려가게 막아주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내려가려는 요 힘이 얼마다? 3분의 10mg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놨잖아. 얘가 내려가려는 힘과 얘가 내려가려는 힘이 더해서 얼마 돼야 돼? 4mg 되어야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내려가려는 힘은 3분의 10mg 나왔으니까 얘가 내려가려는 힘은 3분의 2mg구나. 그죠? 그러면 또 이제 뭐도 알게 됐어. 질량이 m인 b가 내려가려는 힘이 3분의 2mg인 거 보니까 여기 경사의 조건이 자기 무게의 몇 배 되는 힘을 받게 만드는 사인 값이 몇 배다? 3분의 2다 이거지 3분의 2. 자, 그래 놓고 이제 물체의 위치를 바꿨어. 자, C를 이제 이쪽에 놓으니까 자, C는 질량이 4m이잖아. 내려가려는 힘이 얼마야? 자기 무게의 3분의 2배.
3분의 8mg 받는다, 맞죠?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얘 안 구해놨네. 라지 M 얼마고? 같은 빗면에서 내려가려는 힘은 질량에 비례하게. 얘가 내려가려는 힘 3분의 2mg. 얘는 내려가려는 힘이 3분의 10mg. 5배 더 큰 게 얘가 얘보다 질량이 5배 더 커서. 그러면 얘는 5m. 자, 당기는 힘 찾아라 했으니까 가속도부터 찾자. 자,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얼마? 6mg. 이쪽은 3분의 8mg. 둘이 빼면 3분의 10mg. 근데 전체 질량이 10m이니까 그걸로 나누면 가속도는 3분의 1찌가 얘한테 가속도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한테 찾아라는 줄이 여기 장력이네. 그러면 여기 찾지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장력은 장력 받고 3분의 8mg 빼서 얘가 받는 R자임이 얼마 돼서 4m이 가속도 3분의 1주로 가속되니까 얘가 받는 R자임 3분의 4mg 되면 된다 맞죠? 그러면 3분의 8 빼서 요거 됐으니까 장력은 4mg다 이거지 4mg 3분의 12mg. 오케이. 다음 가보자. 빗면 오케이. 그림이 다 나와 있네. 그럼 그림 바로 갑시다. 자, 그래 그 오타디 여기 지날 때 얘가 3V 되는데 또 뭐 붙였네. 5V야 5V. 그림 믿고 가면 돼. 자, 상황을 보니까 얘들 셋이서 여러 개 묶여 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2V로 얘 B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지. P에서 가만히 놨단다. 자, 그러면 A는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었대. 그래서 요 길이만큼 가속이 됐더니 속도 얼마 찍었어요? 2V 찍었다 맞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가 떨어져 나갔어.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의 일부였잖아. 얘가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얘들 둘이서 무슨 운동했대? 등속도 운동했대. 자, 그러면 얘들 둘의 질량을 알잖아. 자, 얘가 내려가려는 힘이 F라면 얘가 내려가려는 힘은 얼마인데? EF겠죠, EF.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얼마나 거야? 얼마? 얘 끊어지고 나서 얘랑 비겼다며. 그러면 얘가 내려가려는 힘하고 얘가 내려가려는 힘이 같다는 거잖아. 얘 힘 얼마? F 뭐 이런 상황이겠지.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 라지 M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끊어진 후랑 끊어지기 전이랑 가속도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라지 M 질량을 찾지. 자, 그러면 끊어지기 전에는 전체가 한꺼번에 가속 운동하는 상황이고 끊어지고 나면 얘 혼자 가속도 운동하는 상황이잖아. 그 두 가속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조건을 이렇게 줬어. A가 여기서 여기까지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 끊어진 C가 자기 혼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뭐가 됐어? 5V 됐잖아. 끊어질 때는 속도 얼마였어? 2V였잖아. 같이 2V. 그러면 그거 이용해서 C는 끊어질 때 속도가 2V에서 5V가 됐는데 3V 증가했잖아. 어느 시간 동안? A가 2V로 Q에서 R까지 가는 시간 동안. 자, 이거랑 비교 대상은 끊어지기 전.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는 어느 정도였어? A가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속도가 얼마 증가하는 가속도? 2V 증가하는 가속도 있잖아, 2V. 그럼 그거 두 개 어떻게 비교하면 되겠노? 자, 2시간 한번 비교해보자, 2시간.
자, 먼저 끊어지기 전의 상황은 정지에서 이까지 EV. 자, 요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 하나랑 끊어지고 나면 EV로 쭉 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 하나. 거리는 같단다. 요 두 시간은 몇 대 몇이겠노? 그렇죠. 몇 대 몇이고 길이가 같은데 한 번은 정지에서 EV 찍으면서 갔고 평행속도 얼마로? V로. 한 번은 EV로 쭉 갔잖아. 그러면 속도 평행속도보다 2배로 갔잖아. 그러니까 걸린 시간은 2대 1이겠지. 2대 1.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이용해서 자, 이 상황은 2t초면 이 상황은 t초래. 그러면 끊어지기 전에는 2t초 만에 속도가 얼마 증가하는 가속도였어? EV 증가하는 가속도였고 끊어지고 난 C는 얘가 여기까지 가는 A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t초 동안 C 혼자 가속됐더니 얼마 가속됐어? 3V 가속되잖아. 그러면 가속도 비교하자고. 가속도가 몇 대 몇이고 2t초 만에 2V t초 만에 3V 증가시키는 가속도는 3배다 맞지? 1대 3. 그러면 다 같이 함께 움직일 때 가속도가 A라면 얘 혼자 움직일 때 가속도가 3A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적어보자. 전체 힘. 다 같이 움직일 땐 전체 힘이 얼마인데? 우리 식의 표현이면 F고 F인데 얘가 EF잖아. 그러면 전체 힘은 EF. 전체 질량은 라지 M 하나랑 스몰 M 3개. 이렇게 가속될 때가 가속도 A. 얘 혼자 가속될 때는 얘는 내려가려는 힘이 EF인데 자기 혼자 받으니까 EM. 그러면 질량 EM인 C가 EF 혼자 받아서 가속도가 두 번째 가속도 3A. 그러면 얘 가속도가 얘 가속도보다 3배 더 크다니까 얘한테 3 곱하면 같다. 그래서 쭉쭉쭉 하니까 라지 M은 3M.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마찰력. 자, 일단은 마찰력은 크게 그런 문제들은 잘 없고. 자, 일단은 마찰력 하는 거는 면과 면이 맞닿아야 줄 수 있는 힘이 마찰력이었다. 맞죠? 자, 그리고 이 마찰력이란 거는 항상 어느 방향으로? 요 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쪽으로 아니면 이쪽으로 힘을 받는 게 마찰력이잖아. 그리고 그냥 운동의 반대 방향 하면 틀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운동이 무슨 운동? 면과 면이 맞닿아 있으니까 면과 면에 대한 상대 운동. 상대 운동이 있으면 그거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보면 1kg을 내가 잡아당겼어. 잡아당겼는데 얘를 잡아당겼는데 얘가 딸려오지. 함께 딸려오잖아. 그러면 힘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2kg이 이쪽으로 힘을 받아야 딸려올 수 있어.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힘은 무슨 힘밖에 없는 거야? 마찰력밖에 없는 거지. 수평 방향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이 마찰력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는 결국 얘랑 마찰력 주고 받으면서 이쪽으로 운동한다 이거지. 풀이는 똑같이 할 거야. 어차피 함께 움직인다면 전체 몇 뉴턴 잡아당겼어? 6뉴턴.으로 함께 잘 온다며 전체가 3kg. 그러면 얘들 가속도 얼마예요? 2m/s 제곱이 나왔지. 고려해놓고 자 얘가 가속도 2로 움직이려면 힘이 얼마나 필요해? 4 필요하잖아. 4. 근데 얘가 받는 힘이 주고받는 마찰력밖에 없으니까 마찰력이 얼마 돼야 돼? 4 되면 된다고. 4. 그러면 작용 반작용 A가 수레가 얘한테 마찰력을 줬으면 물체도 수레한테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 마찰력 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수레는 요 힘 받아서 얼마 받아서? 2뉴턴. 얘는 4뉴턴. 질량이 2배니까. 그래야 함께 움직인다 이거죠. 오케이.
근데 이 힘을 너무 세게 주면 어떻게 되겠노? 이 힘을 너무 세게 주면 얘가 못 따라가는 상황이 생겨. 자, 일단은 여기 힘이 만약에 F 줬어. 여기 힘 F 줬으면 F 중에서 얼마나 마찰력을 줘야 돼? 얘는 1kg이고 얘는 2kg이잖아. 그러면 얘한테 필요한 힘이 전체 힘 중에서 3분의 2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 내가 F를 잡아당겼다면 3분의 2F는 마찰력으로 얘한테 줘야 돼. 그래야 함께 움직일 수 있지. 근데 마찰력이라는 힘은 제한이 돼 있거든. 무한대로 줄 수 있는 힘이 아니야. 자, 그러면 내가 주는 힘을 점점 키우다 보면 어떻게 돼? 내 힘의 3분의 2가 마찰력으로 필요한데 마찰력이 그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겠지. 그러면 함께 못 가는 거야. 이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얘 혼자 아니고 얘가 더 빠르게 가는 거지. 그럴 때는 함께 가는 상황이 아니니까 가속도가 동일하다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돼. 그거 한번 해보자. 자, 수레가 질량이 2m이고 위에 타고 있는 요 물체가 질량이 m이란다. 자, 근데 얘는 지금 이쪽으로 가속도 A로 움직이고 얘는 지금 이쪽으로 가속도 2A로 움직이고 된다. 내가 F로 잡아당겼다. 그러면 이 수레랑 물체는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야?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야? 가속도가 다르니까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잖아. 자,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이 힘이 제법 큰 거지. 자, 그러면 따로 가속도 운동을 계산하면 돼. 자, 일단은 내가 얘를 잡아당겼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한다는 건 반드시 힘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위에 있는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게 줄 수 있는 힘이 마찰력밖에 없다 했잖아. 마찰력. 그러면 이 마찰력이 지금 얼마인 거야? 이 마찰력 받아서 얘가 질량이 m인데 가속도 a로 가잖아. 그럼 마찰력 얼마다? ma다 이거지. ma. 그러면 작용 반작용. 얘도 마찰력 ma 받을 거니까 f는 얼마다? f 받고 ma 받아서 질량 2m인데 가속도 2a로 움직이잖아. 그러면 4ma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쪽으로 ma 받고 있으니까 f가 얼마? 5ma다 이거지. 5ma.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반대로 힘을 줬다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얘한테 5mA를 줬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노? 전체 힘 5ma, 전체 질량 3m 나눠서 가속도 3분의 5a다 하면 안 돼. 얘들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잖아. 따로 계산해야지. 그 대신에 얘들끼리 움직일 때 주고받던 마찰력이 얼마야? ma. 요 마찰력은 그냥 그대로 작용할 거다. 이제 물체가 바뀐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얘한테 마찰력 ma 주면서 너도 같이 운동하자 하고 주는 거지. 근데 부족할 뿐이지 뭐. 그리고 작용 반작용. 얘도 이쪽으로 가속도 마찰력 ma 받겠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전체 R점 찾아서 얘는 5ma, ma 마찰력 받아서 이쪽으로 얼마 받는 상황이야? 4ma. 근데 질량이 m이네. 가속도 얼마? 나눠주면 4a. 얘는 자기 혼자 ma 받고 끝이잖아. 그러면 얘는 마찰력 ma 받아서 운동하네. 질량 2m인데 ma 받았으니까 가속도 얼마? 2분의 1. 그래서 당연히 얘가 또 훨씬 빠르게 지나가겠지.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떨어져 나간다. 이거지. 함께 운동 못한다. 오케이. 넘어가 보자. 유언분석 10번. 가보자. 자, 일단은 마찰력이 있는 상황이야. 마찰이 있는 빗면이라 했으니까 빗면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운동 방향 잘 확인하고. 자, 지금 A는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B는 이쪽으로 위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무슨 운동하고 있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단다. 그러면 등속도 운동이다, 맞지? 자, 그러면 이 물체 걔가 받는 힘 다 더해서 뭐다? 0 됐다 이거지, 0. 자, 일단은 A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도 받을 거고 자기 중력 성분. 자, 그 다음에 A가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A는 마찰력 어디로 받고? 이쪽으로 받고.
그 다음에 B도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자기 무게 mg 있는 상황이다, 맞지? 요게 힘의 균형이 맞다 이거지.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힘 또는 이쪽 힘이잖아. 이쪽 힘은 얘 하나, 이쪽 힘은 얘도 있지만 얘도 있지 얘. 그래서 둘이가 더해서 0이다. 그래서 얘 라지 F, 얘 스몰 F 볼게요. 그래서 라지 F는 스몰 F와 이거 적으면 되겠네. mg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0이 됐다. 자, 두 번째 상황. 이 상황도 마찰력 있으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마찰력은 이쪽. 그 다음에 얘가 내려가려는 힘도 이쪽. 자, 비교는 똑같은 EM이네. 그러면 F. 얘는 스몰 F. 자, 그 다음에 얘 이제 4M으로 바꿨으니까 얘 무게 4mg. 했더니 이렇게 가속되는데 가속도가 3분의 1g. 자, 그러면 라지 F랑 스몰 F가 얘한테 졌잖아, 맞지? 그러면 4mg에서 빼기 라지 F와 스몰 F 더한 거 빼주면 전체 힘. 이 전체 힘이 얼마 돼야 돼? 전체 질량 6m을 가속도 3분의 1g로 만들어주는 힘이니까 얘가 얼마? 2mg다 해야지, 2mg. 6m을 3분의 1g로. 그러면 얘가 2mg고 라지 F가 요거 있으니까 넣어주자. 라지 F 대신에 마찰력 플러스 mg 넣어주면 2F 플러스 mg가 지금 요거. 그래서 빼서 정리해보면 F가 2분의 1mg예요. 오케이. 다음. 얘도 가봅시다. 자, 질량이 3kg, 6kg, BA. 자, 이 상황에서 결국은 얘 무게 하나로 다 운동하는 상황이야, 맞지? 나머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얘 무게 10으로 받아서 운동하는 상황인데 마찰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마찰력이 그 힘을 못 주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함께 운동하는 상황인지 가속도가 달라서 미끄러지는 상황인지는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뭐라 돼 있노? 자, B가 A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함께 운동한다. 그러면 다 함께 가속도 같은 가속도로 운동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전체 질량, 전체 힘 나눠서 가속도 찾으면 돼. 전체 질량이 1, 3, 6이니까 전체 질량 10. 전체 힘이 10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려는 가속도가 얼마다? 1m/s 제곱이다.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조정해 주면 된다. 이거지. 자, 먼저 얘부터. 자, 질량이 6kg인 A가 이쪽으로 가속도 1로 움직여야 되네.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힘을 6밖에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가 받을 수 있는 수평 방향의 힘이 뭐밖에 없어? 마찰력밖에 없으니까 B가 A랑 맞닿아 있으니까 B가 A한테 함께 가자고 마찰력 6N 준다 이거지. 그러면 작용 반작용 B도 이쪽으로 6N 받고 있다. 자,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야. B도 A랑 함께 운동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A가 질량, 가속도가 1이면 B도 가속도가 1m/s 제곱이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장력 얼마입니까? 이렇게 B가 질량이 3이고 가속도 1로 운동하려면 3N 줘야 된다, 맞지? 근데 마찰력 6 뒤로 받고 있으니까 장력이 얼마? 9N. 오케이, 그래서 기억 9N 맞고. 니은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A의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자, A 여기 있네. 자, A는 받는 힘이 마찰력밖에 없는 애잖아. 그러면 마찰력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하고 반대일 리가 없지. 마찰력 받아서 운동하는 애잖아. 그래서 운동 방향과 마찰력 방향이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뭐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마찰력과 운동 방향은 무조건 반대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반대지.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마찰력 어디로 받아? 이쪽으로 받잖아. 마찰력이 주 힘이 아니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B에 작용하는 마찰력 크기 6N이다. 오케이. 6N 맞죠? 요거 하려고 아까 그 미끄러지는 거 한번 해봤어. 한번 해봐. 요게 이제 지금 미끄러지는 상황이야. 미끄러지는 상황일 때 두 물체의 가속도가 다른 상황이지. 자, 보니까 일단은 질량 2mm인데 물체 B를 올려놓고 A를 가볍게 당겼더니 F로 당겼더니 각각의 물체 A, B는 가속도가 2A랑 A를 운동한다. 자, 일단은 가속도가 다른 거 보니까 얘는 따로 운동한다, 맞지? 그래서 따로 운동시키면 돼. A는 가속도가 2A, B는 가속도가 A 이렇게 운동한대. 자, 일단 두 물체 중에서 마찰력만 받아서 운동하는 애가 위에 있네. 그러면 자, 얘부터 마찰력 해결하자. 질량 M인데 가속도 A를 운동해야 되니까 힘 얼마나 필요해? MA 필요하겠네. 이게 얘가 받는 마찰력. 작용, 반작용. 그러면 얘도 마찰력 MA 받을 거고. F 당겨서 마찰력이랑 이겨내서 얘한테 가속도 2A 주네. 그러면 2M이 가속도 2A로 움직이려면 4MA 필요하고. 마찰력 이겨내서 그렇게 줘야 되니까 F가 얼마? 5MA다 이거지. 아까 예로 든 게 똑같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5MA 힘을 주고 있다 맞지? 그러면 두 물체가 바뀐 건 아니니까 두 물체가 미끄러질 때 그 마찰력, 주고받는 마찰력은 똑같이 MA. 근데 요 그림에서는 내가 외력으로 당긴 게 B니까 마찰력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밖에 없는 애가 누구야? A. 그러면 A가 이쪽으로 마찰력 MA 받을 거고 작용 반작용 얘가 이쪽으로 마찰력 MA 받을 거다. 역시. 그러면 아래에 있는 A는 질량이 2M인데 MA 받고 있으니까 가속도 2분의 A고 위에 있는 B물체는 5MA, MA 받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4MA 질량이 M이니까 얘는 가속도가 4A다. 기니 D 그래서 니 D는 다 맞네. 니은 5MA 그 다음에 B의 가속도 나에서 4A 맞고 기억 A가 B의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마찰력이지 뭐. A가 B에게 주는 마찰력이 가에서 나에서 같니? 반대였잖아. 가에서는 A가 B한테 이쪽으로 줬고 나에서는 A가 B한테 반대로 주지. 마찰력 받아서 움직이는 애가 반대니까. 오케이. 자, 뭐 탄성형 이래는지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자, 탄성형은 근데 식을 좀 그냥 이제는 뭐 외웠겠지. 탄성력은 말 그대로 용수철이 주는 힘인데 변형된 용수철이 주는 힘이다 맞지? 길이가 많이 변형되면 변형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힘을 많이 주는 게 탄성력의 특징. 오케이. 그래서 탄성력을 표현하는 식은 항상 F는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KX. 탄성 에너지 어떻게 표현하노?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의 K에 X제곱 이렇게 표현했다 맞지? 요 식은 그냥 요 자체에 뭐만 넣으면 돼? X가 얼마나 변형된 상태인지만 넣어주면 바로 에너지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 위치가 정해지면 바로 정해지는 거다. 운동 상태랑은 상관이 없다. 예, 넘어갑시다. 응. 얘는 하나 풀고 3단은 조금만 더 하고 가자. 아이고. 얘들아, 이, KX에 들어가는 X는, 어? KX에 들어가는 X는 변형된 길이지. 용철 길이를 다 넣으면 안 돼. 자, 얘네들 둘 다 용철의 원래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변형됐다는 거야? 3cm 늘어났다는 얘기고 얘는 1cm 늘어났잖아.
그러면 변형된 길이가 얘보다 얘가 몇 배로 많이 늘어났어? 3배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가야지. 자, 근데 어차피 둘이 자석인데 이 두 자석이 자기를 끌어당길 거 아니야. 맞지? 이 버텨주는 힘이 여기 양쪽에 용수철일 거니까 이 두 용수철은 탄성력이 서로 같아야지. 자기력이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얘보다 3배로 많이 변형됐는데 불구하고 주는 힘이 똑같네. 그러면 F는 KX라 했으니까 X가 3배인데 힘이 똑같다는 말은 얘보다 얘가 K가 3배 더 크다. 그렇게. 그러면 얘가 K면 얘는 용수 상수가 3K다. 제곱 안 한다. 뭐 제곱한데 에너지가. 니은. 그래서 기억 맞고. 자, 용수철 P가 자석 A에 작용하는 힘은 용수철 Q가 자석 B에 작용하는 힘과 방향이 같다. PQ 양쪽으로 잡아당기지. 방향 반대잖아. 틀렸고. 이건 자석 A가 자석 B, 자석 B가 자석 A 힘보다 크기가 작다 했으니까 틀렸지. 같다 돼야지, 같다.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거지. 오케이. 숙제는 이제 따로 안 된대. 이거 복습해지니까 그냥 우리 쭉 따라올 수 있는 만큼 쭉 따라와서 다 풀면 돼. 그리고 그 클리닉이나 찍고 왔을 때 나머지 학교별로 학습지나 뭐 이런 거 추가로 있으면 아니면 미리 쌤한테 얘기를 하면 그 부분 내가 뭐 준비해 줄 수도 있고. 오케이. 자, 3단원 가자, 3단원. 운동량과 충격량. 오케이. 가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단원에서 처음 배우게 되진 않았지만 그 배우게 된 두 물리량. 충격량과 운동량 배웠다, 맞지? 자, 충격량은 정의가 뭐였어요? 힘 주고 그 힘을 몇 초 동안 줬냐? 곱해주면 충격량. 자, 힘을 일정하게 주면 당연히 거기에 그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 될 거고, 맞지?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뭐 그리는 거야?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못 쓰잖아. 그러면 뭐 그려서 그래프 그려서 어떤 그래프에서 확인하면 충격량 확인할 수 있노? F, T 그래프에서 밑에 넓이를 확인하면 충격량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그 물체가 받는 힘이 F 하나면 F가 가해준 충격량이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어질 거고, 맞지? 힘이 2개 이상 된다면 그 물체가 받는 무슨 힘으로? R자 힘으로 충격량을 계산하면 그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이어졌다, 맞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델타 P, P를 뭐로 정의를 한 거야? MV로 정의를 한 거다, 맞지?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으로 정의를 하면 힘 곱하기 시간을 얘가 MA잖아, 맞지? 얘가 MA니까 A 델타 T가 델타 V잖아. 그래서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어질 수 있더라. 까지.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어? 와서 때려 박는 거 뭐야? 충돌. 충돌이 이번 단원에서 많이 나오잖아. 두 물체 간 또는 세 물체 간 충돌을 했을 때 아무리 충돌을 해도 뭐는 변하지 않아? 자, 개개의 물체는 충돌을 하면 속도가 마구마구 변하잖아, 맞지? 운동량 변하지. 자, 얘가 얘 가만히 있는 얘한테 가서 때려 박았어. 당연히 얘는 속도가 느려지잖아. 근데 얘가 속도가 빨라지겠지. 자, 두 물체 각각은 운동량이 변할 거야. 얘는 운동량이 음으로 변하고 얘는 운동량이 양으로 변하겠지. 하지만 그 변화량이 같을 수밖에 없다 했잖아. 주고받는 힘을 통해서 충격을 주는 상황이니까 얘가 변한 만큼 얘가 변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입장에서 보면 운동량의 변화가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는 셈 치고 우리가 스킬적으로 뭘 많이 사용했어? 질량비가 속도 변화량의 역수비다 하는 거 역수비.
얘가 질량이 m이고 얘가 질량이 2m이면 항상 어떤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는 방식이 뭐예요? m 데이터 v다 맞지? 그 물체의 질량이 얼마인데 그 물체가 속도 변화를 얼마 겪으면 둘이 곱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잖아. 근데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운동량 변화량이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질량이 m이고 얘가 질량이 2m이면 반대로 속도 변화는 얘가 뒤에서 박았을 때 속도가 마이너스 됐는데 그게 2v라면 얘는 속도가 얼마 변한다? v만큼 변하는데 그렇지? 그래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게 맞춰줄 수 있다. 그래서 충돌 전과 후 속도 변화량이 질량 비의 역수 관계다. 요거를 바로 사용했었다 맞지? 그래서 FT 그래프에서 넓이, P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그 R자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운동량, 충격량, 그 활용 잠깐 언급하고. 자, 충격량은 똑같은데 힘을 적게 받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써요? 에어백, 매트리스 이런 거 완충작용 이런 거 쓰잖아 맞지? 걔들의 기본 원리가 뭐라 했어? 자, 충격은 똑같이 받아. 충격은 똑같이 받는데 뭐를 키우면서 충격을 받는 시간을 키우면서 뭐를 줄이는 거야? 힘을 줄이는 게 얘 완충작용이다 맞지?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뭐 뼈뽀기 이런 거 전부 다 충돌의 시간을 버는 거야. 에어백도. 자, 그런 이제 활용 문제가 있고 또 밑에 충격을 이제 세게 주기 위해서. 자, 얘는 칠 수 있는 힘 이런 거는 똑같아. 줄 수 있는 힘은 똑같은데 그 힘을 받는 시간을 오히려 뭐 하면서 늘리면서 충격량을 키워서 더 위력적인 포탄을 만들든지 화살총을 쏠 때 더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받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거. 뭐 총신을 길게 만들면 위력이 좋다. 어. 에이 뭐 당연하잖아, 그지? 넘어갑시다. 한번 가보자. 자, 힘, 힘 시간 그래프 나왔고, 자, 힘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면적으로 우리가 충격량을 구하는 상황이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2kg 물체가 뒤로 2m/s로 가고 있었어. 자, 기니드 한번 보니까 기억. 물체의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이 몇 초 뒤니 묻네요. 물체의 속력을 0으로 만들려면 물체의 운동량을 뭘로 만들면 돼? 0으로 만들면 되잖아. 자, 현재 출발할 때 얘는 물체가 운동량이 얼마에서 출발했어? 곱해야지. 마이너스 4로 출발했다, 맞지? 그러면 얘한테 충격량을 얼마 주면 얘 세울 수 있어? 플러스 4 주면 되잖아. 플러스 4. 자, 그래서 얘 F가 플러스 번향을 작용하고 있고, 당연히. 얘가 얘한테 충격량을 4 주면 되는데, F가 변하다 보니까 여기서 넓이로. 그러면 충격량 4, 넓이 4만큼 주게 되는 시간이 언제니? 묻는 거네. 요거 넓이 얼마고? 요거 2네. 그러면 추가로 2 주면 되니까. 요게 3N이니까 2 더 주려면 몇 초? 3분의 2초 더 주면 되겠네. 그래서 1초에서 3분의 2초 더 갔으니까 3분의 5초. 요까지 넓이 계산하면 얘가 넓이가 4다 이거지. 그래서 그 순간 얘가 정지할 거다. 3분의 4초 했으니까 틀렸네. 3분의 5초. 니은 0초에서 4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 이거 넓이 다 더하면 되는 거야. 충격량 얼마니? 그렇으니까 2고 3이고 얘가 3이니까 총 8 받았다 이거지. 8. 디귿. 그래서 그러면 4초일 때 물체 속력 얼마니? 원래 운동량이 마이너스 4였는데 얘가 충격량을 얼마 받았어? 플러스 8을 받았잖아. 그러면 뒤집어졌지. 그리고 운동량 얼마 됐겠노? 4 됐겠지. 4. 마이너스 4에서 8을 받았으니까 운동량 플러스 4 됐겠지. 그래서 운동량이 플러스 4니까 얘 속도는 2kg이니까 속도가 플러스 2 되면 되잖아. 그래서 4초 뒤에 얘 속력은 2m/s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유형 분석 2번. 그냥 문제를 자꾸 실을 때 이래 실는 거야. 자, 이번 단어는 F랑 델타 T 받는 시간으로 해서 충격량 계산하는 단어인데 이 문제는 뭐가 통일된 두 그림이야. 자, 같은 구간이야. 같은 구간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 부르니까 가속 구간이야. 자, 같은 구간을 A는 V로 지나갔더니 어떤 모습으로 나왔대? 2V 모습으로 나왔고 얘는 3V로 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온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이 가그림과 나그림에서 두 물체가 겪는 게 뭐가 동일해? 시간이 동일했으면 만약에 얘도 t초 가속됐고 얘도 t초 가속됐으면 얘 무슨 모습으로 나오면 돼? 4V 모습으로 나오면 돼, 4V. 근데 시간이 같은 상황이 아니야. 시간 단원이니까 또 꼬아서 뭐가 같은 상황 나온 거야? 길이가 같은 상황 나온 길이가. 가속 구간의 길이가. 자, 그러니까 V로 들어가서 2V 모습으로 나왔네. 얘는 3V로 들어가면 같은 길이 동안 가속됐을 때 얼마의 모습으로 나오니? 그러면 당연히 얘가 빨리 들어갔으니까 빨리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간이 얘가 훨씬 짧아. 충격량이 같은 상황이 아니고 속도 또 등가속도 운동에서 구간의 길이를 맞춰놨잖아. 그러면 뭐가 같은 상황이에요? 속도 제곱의 변화가 계속 같은 상황이야. 이거는 나중에 저 사단원에서 속도 제곱의 변화가 결국 뭐야? 2분의 n만 붙이면 운동 에너지 변화잖아. 운동 에너지 변화가 동일한 상황이다. 에너지 변화. 일단은 가속도 같으니까 속도 제곱의 변화. 그래서 V에서 2V의 제곱이 됐으니까 V제곱, 2V, 4V제곱, 3V제곱 증가했네. 그럼 마찬가지 얘도 3V제곱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9V제곱에서 3V제곱 증가하면 12V제곱. 그래서 얘 속도는 2루트 3V다 이거지. 고래놓고 기니 뒤에 보면 기억 P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 A가 느리잖아. A가 B보다 크다. 그리고 A가 B보다 뭐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시간이 크니까 충격량을 많이 받고 충격량도 많이 받고 운동량도 많이 변하고 그게 지금 A 상황이다. 자, 그러면 니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충격량은 시간이 길면 충격을 많이 받겠지. 힘이 같으니까.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고. 디귿 그래서 VB가 4V는 틀렸지. 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하나만 더 가자. 자, 저울 위에 무게가 W0인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리니까 얘가 저울하고 충돌하나 보네, 맞지? 충돌하면서 저울의 눈금값을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그렸다. 자, 그러면 자, 요 문제랑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고 얘를 잘 조심해야 돼. 시그마 F로 충격량을 계산해야 이거를 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운동량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시그마 F가 아닌 그냥 어떤 하나의 힘으로 충격량을 계산하면 운동량 변화로 이어질 수가 없어. 자, 지금도 물체가 저울의 눈금값이라는 게 결국은 물체가 받는 무슨 힘이야? 저울은 눌린 만큼 읽어내는 눈금값이잖아. 그러면 저울이 눌린 힘이 이거면 반대로 저울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이거지. 그래서 지금 저울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힘이 이 물체가 받는 R자 힘이냐 이거지. 맞아. 이거밖에 없어. 물체가 받는 힘이. 중력 있잖아.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도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R자 힘이 아니야.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넓이는 저울이 가해준 충격량은 맞아. 그건 맞는데 얘의 운동량이 변화량이다 하면 안 된다고. 운동량이 변화량. 저울 혼자 가해준 충격량은 맞지. 근데 중력에 의한 충격량도 고려해야 걔의 운동량 변화량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저울에 충돌하기 직전과 직후가 서로 같다. 자, 이거는 올라간 높이 보면 알 수 있지. 자, 떨어질 때 속력이 V인데
배 튕겨질 때 속력이 여전히 V였다면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원래 높이까지 올라가야지. 근데 못 올라갔다 이거야. 원래 높이보다 낮은 곳까지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그 높이까지 못 올라갔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줄었겠지. 속도가 줄었다. 그래서 직전과 직후가 같다 했으니까 틀렸고. 니은 T1초인 순간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자, R자임 물어보네. T1초일 때는 저울의 눈금값이 MW. 그러면 자, 물체가 저울이랑 충돌하면서 저울이 눌린 만큼 떠받치는 게 저울이 얘한테 가해주는 힘. 이게 W래. 근데 얘는 무게가 있잖아. 무게가 지금 위에서 W0라 했어. W0니까 얘가 받는 R자임은 W-W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 맞고. 디귿 0초에서 T2초까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S0다. 야, 이제 이거 쓰지 말라 했잖아. 여기 면적이 무조건 운동량 변화량이 아니라고. 이 면적은 일단 저울이 가해준 충격량인데 합력이 아니잖아.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 S0는 아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힘 힘과 운동은 다 풀고, 그지? 운동량도 풀 수 있으면 풀고. 그래, 풀어온나?